나왔어. 메일 지금 카페. 일본으로 놀러 가셨으니 뭐 조국으로 조국으로 갔네. 다음 주부터는 내가 없을 거고 안돼. 조용히 해봐. 그럼 이제 화이트 있는. 그리고 그 다음 그 주에 범준이 친구가 올 수도 있어. 누구요? 어? 걔 와요? 미친. 사전에 누구? 율서? 율서 온대. 어머니. 왜? 벌써 꼬드겠어요? 역시. 문제 아니 그 수상을 끝내고 오고 싶다고 하셔서 네 수상을 끝내고 와도 상관은 없는데 너네 그거 알잖아. 공통수학 원의 행렬은 원래 없던 게 새로 들어온 거야. 걔는 뭐 행렬을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 어떻게 하게?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행렬 설명 간단하게 해줬는데 약간 멘붕이 오시던데. 행렬의 곡을 나중에 내가 배우면 도대체 이 짓을 왜 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갖게 될 거야. 행실이 얼마야? 공창. 걔들 다음 주에 온다고요? 다음 주에 올 수도? 아, 행렬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 수도만 제가 웬만하면 소개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어쨌든 영어를 불문. 영어에서 받았어? 아니요. 아니 날짜 지나면 못 받겠지만 어쨌든 나이스. 아마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완전히. 오. 뭐그왜 신입생. 저거 뭐야 고등부 애들하고 수업하고 있어. 고등부 애들이요? 고등부가 들어온다고요 여기. 아니 무슨 소리? 똑똑하긴 해. 시험은 못 봐도. 근데 시험은 시험은 네가 더 잘 본다. 그쵸. 어. 꼼꼼함이 없어가지고. 내가 볼 땐 걔가 우리 학원을 선택한 거는 저 족밥인데 왜 나보다 잘 봤지?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범준이는 왜 바본데 왜 나보다 잘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 근데 걔 저보다 좀 더 미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 진짜 얼마나 미친 사람. 미친인데? 또라이라고? 네, 진짜 얘보다 미치면 돼. 제가 봐도 엄청난 또라이. 희진이를 자리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또라이 좀 이렇게 따로 만들어. 또라이 좀. 또. 애가 미쳤어. 자, 합시다. 12장. 일단은 뭐 12장이요? 12장, 11장 뭐 다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저번에 유준이하고 범준이는 사실 10장까지밖에 안 해줬어. 13장까지. 그래서 신우하고 미안. 계속 이유식. 잠깐만 신우한테 유준이라고 불러 미쳤나봐. 둘다 신이잖아요. 둘 다 잘하니까. 잘하긴 잘하는데 둘 다. 자, 어쨌든 일본의 신우가 이겼잖아. 이렇든 학교의 난이도 관계없이 다 맞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야. 제가 그냥 좀 압박감이 없고 싶어요. 너네 강화되고. 그게 아니 한문을 쳐. 나 되게 그게 평범하게 이제 맞네. 영어 빼고. 올백이 제일 힘든 건 첫날 다 맞을 수 있어. 두 번째 날 다 맞을 수 있어. 세 번째 날 되면 이제 긴장하기 시작을 해. 근데 이거는 무슨 첫 번째 다 맞았어. 두 번째 다 맞았어. 오늘만 다 맞으면 올백인데 이런 압박을 갖고 이 시험을 보면 힘들어지고 우리 3학년 중에 이제 국사만 틀린 놈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국사에서 3번 문제가 답이 2개밖에 없더래. 아 맞아요. 그 영어 1번 2개밖에 없었어요. 1번 1번 2개는 다 그래. 3번이 2개래. 그러니까 3번 2개니까 OMR 체크를 하다가 고민이 다시 시작된 거야. 한 번에 저희 두 개라고요? 3번 한 번이 두 개네. 3번인 게 답인 게 2개밖에 없는 거야. 24번 중에서 3번이 2개. 5번이 지금 5번이 6개인가 있더래. 우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다 그 새끼 고쳐 틀렸어. 헐. 그래서 올백이 안 된다는. 역사 막 배워. 원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한 과목 한 과목을 100점을 맞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건데 근데 전 과목을 다 근데 100점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압박감이 생겨서 틀려. 저 9월달에 또 영어 수학 같던데요. 시험 그게 하루에요 또. 얘네 기말고사 영어 의미적으로 다 보고. 네? 영수를 같이 보다고? 아니. 영수만 본다고? 명수만 봐요 또. 월달에? 네. 중간고사에? 아니 이거 왜 너무 심해요. 아니, 차라리 구경 기말에 좀 모든 과목 모든 범위 이렇게 내주면서 아니 의미체는 안 보잖아. 아니 근데 의미차 의미차 그거 고등학교 없다고 해도 야, 너네 부모님 세대에는 12과목씩 봤어. 아 맞다. 고등 들어가는 시험 보고 너네 엄마한테 물어 너네가 막 7과목 본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엄마는 어이가 없는 거야. 그 중간고사가 그렇게 보거든. 아니 저희 그 편의점 그분한테 막 말했는데 옛날에 아, 사장님? 막 그 윤리랑 막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 헐. 그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윤리는 아니야. 지금 중학교는 윤리 원래 있어요. 도덕이고요. 그 옛날에는 이제 3학년 올라가시면 3학년 올라갔을 때 도덕이 윤리로 바뀌긴 했었어요. 옛날 교육 과정이고 어쨌든
예전 교육 과정에 따르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11개에서 12개. 학년마다 조금씩 다르게. 은민체를 제외하고 모두 다 중간고사를 실시했었기 때문에 보통 8에서 9과목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11에서 12과목을 기말고사를 봤었습니다. 아니 기간고 8. 그리고 보통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은 4일, 중간고사 기간은 3일이었죠. 헐. 1일.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옛날엔 그렇게 봤거든. 근데 고등학교 애들은 그렇게 하면은 좀 심하다라고 해서 최장 많이 보는 학교들은 6일 동안 기말고사를 보게 됐었어. 우와. 어떻게 6일 그리고 동안 옛날엔 토요일날 학교를 갔어요. 아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로. 그렇지. 우와. 아니야 월화수목금토를 보진 않아. 아니요. 학교는 족같아서 꼭 이상하게 켜요. 목금토 일요일날 쉬고 월화수 이렇게 보지. 푸른 소리인데? 그리고 꼭 푸른 소리. 일요일 다음날 시험 보는 건 영어 또는 수학. 주말에 죽도록 공부해야 되는. 공부할 시간을 주네요. 그 좋은 시간을 주는 거야. 너네 수학 공부 끝이 있니? 영어 공부 끝이 있어? 문제를 풀고 나도 불안하니까 또 보고 불안하고 또 보고 불안하고 좀 주말은 없는 거죠. 계속 밤새 공부만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부럽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항상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죠. 토요일 날 시험 공부는 월요일 걸 공부하지 않습니다. 화요일 시험. 화요일이나 수요일 걸 공부해요. 왜? 일요일, 토요일 날 공부를 시작해서 만약에 월요일 걸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일요일 날도 똑같은 공부를 하잖아? 그럼 중간에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들어. 어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중간에 좀 천천히 하죠. 쉬다 하지. 뭐 이렇게 쉬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녁에 불안하기 시작을 해. 불안한데 낮에 공부를 좀 움직이지 덜 했잖아. 불안하니까 덜하고 덜 했으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또 공부를 다시 시작을 또 문제를 푸는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수학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밤새 문제를 풀다 보면 학교 가면 졸려. 씨발. 그럼 망하는 거지. 옛날엔 그랬어. 근데 안 자도 안 망하고 아니구나 망했구나. 원래 수학은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 12시 전에 자라. 수학 문제 보기 전에. 수면이 부족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사람. 그러니까 좀 이 계산 안 정도인데 이 정도 솔직히 네 동네에서는 수학 문제가 중학교에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모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이번 참고로 김호고 기말고사는 대박이던데. 왜요? 쉬워요, 어려워요? 졸라 어려웠어. 미쳤던데. 김포고요. 그냥 1등급이 몇 점이에요? 1등급이 몇 점이 아니라 1등급은 아직 봐야지 알 거고 50점. 보니까 70점대 중반 정도 하면 2등급 정도. 70점 중반이 2등급 정도라는 거는 학교가 걔네가 400명, 440명 정도 되니까 전교 50명 정도가 전교에 있는 50명 정도까지가 70점대 중반 정도의 점수를 받고 그 밑으로 나머지는 다 그 밑이라는 소리죠. 어우. 수학 100점 맞는 사람 거의 없겠네. 없지. 없었을 것 같은데. 가끔 이제 하나씩 있지. 하나씩. 쌉천재. 괴물. 개잘 김포고는 사실은 거의 없어. 그날 이제 졸라 잘 찍으면 찍신이 강림하시면 그럴 수도 있고. 제가 근데 좀 잘 찍어요. 영상이 못 올라가겠지. 문제 국어가 네, 지금 그거구나. 하나 틀려가지고. 근데 일단 봐야지. 찍어서 사실. 나머지. 시험 테스트도 봐야 돼. 제일 찍고 싶은 자, 거잖아. 조용히 하시고. 다 나왔는데 하나 어쨌든 12장 질문을 좀 받아볼 건데 푸신 분들 질문 좀 해보죠. Unexpected situation. 7번이래요. 다 못하신 분들은 좀 싸세요. 정리를 다시 해놓으셔야 돼. 원래 너네한테 이제 숙제했냐 안 했냐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검사를 할 수 있는 반은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챙기셔야 되는 반이시니까 알아서 좀 하시고 예, 설명을 좀 하도록 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이 녀석에 대해서 주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Rx는 알파 또는 베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적용해서 써먹을 만한 내용들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의 관계성은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와우.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fx는 3차식이죠. fx는 ax 세제곱으로 시작하시는 3차식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인데 이 녀석의 형태에서 f 알파가 알파, f 베타는 베타래요. 그치? 그리고 심지어 f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바꿔줄 수 있나요? 요건 알고 있잖아. 1. 네, f1이 1이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gx라고 하는 새끼를 다시 만들고요. 이 gx라고 하는 건 fx에서 x를 뺀 거로 볼 거야. 무슨 소리냐? 요 위에 있는 식을 잘 보시면 얘네들은 f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제로란 뜻이고 f 베타 마이너스 베타가 제로란 뜻이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gx는 fx 마이너스 x라고 얘기를 했을 때 gx 이꼴 제로의 근은요 x 이꼴 알파 또는 베타 또는 1인 거죠.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gx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 써있는 알파와 베타의 근을 가지려고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가지시면 될 것이고 1을 근으로 가지려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시면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써있으므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1이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이 지금 예우보니까 그치? fx라고 하는 녀석은 gx에다가 뭐 할 거야? 이 녀석이니까 우리는 fx는 gx 플러스 x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x입니다. 됐니? 네. 자, 그러면요. f5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f5는 25 빼기 8. 25에서 5 뺀 다음에 8 뺄 거니까 17인가요? 17 곱하기 4 곱하기 4 더하기 68 더하기 5다. 73? 60. 됐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 올리지 않잖아. 시험 끝나서 이제 다시 시작이야? 뭐를 시작이에요? 지랄. 진지. 근데 어차피 한 달 있으면 또 왜? 어차피 영어 수학이구나. 뭐가? 한달 아니라 어차피 방학이잖아. 어쨌든 방학 끝나면 8월 달이잖아. 그럼 9월에 또 시험인데. 9월에는 보는 학교들은 이제 9월 말. 빨리 보는 학교. 늦게 보는 학교 9월 초. 그래야지 일정 안 나와. 중간이요. 좀 늦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너무 별로였어. 일정 혼자 하는 아 지금 안 갖고 왔다. 학사 일정. 9월 20며칠에 봤고. 그래서 뭐 그렇고 학원 입장에서는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시험 때죠. 왜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2학년들 시험 보고 3학년도 중간고사 보고 아 없어. 11월 중순에 3학년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내년은 12월 중순에 기말고사 보잖아. 그건 학원 입장에서는 9월 달에 시험 대비해야 되지. 그리고 며칠 좀 지나서 12월 중순부터 시험 대비해야 되지. 3학년.
그러고 3학년 시험 끝나고 나면 너네 기말급이 들어가거든. 2학기는 그냥 선생님들 계속 시험 대비야. 왜? 아니에요. 1학년 때는 놀아. 아이스 에이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뭐 아이스에이저 지금 아, 뒤지겠는데. 잘 들어주세요. 아이스 더운데. 너무 추워요. 자, 너네 2학기는 생각보다 되게 정신없이 지나갈 거예요. 2학년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보면- 확실히 시험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아니 그게 가요. 아니라 너네 1학기는 중간고 1학기 시작해가지고 3월 2일 날 시작해서 시험을 보는 시점이 이제 4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실제로 한 8주 정도 수업받고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8주요? 8주에서 9주 정도 시험 많이 봤네. 수업하고 나서 시험을 봤을 거야. 근데 요번에 너네 방학이 언제 끝나지? 저희 막 8월 8월쯤 끝나. 15일? 보통 15일 전후로 학교에서 시험이 방학이 끝나요. 가장 늦게 하고 가장 빨리 끝나는.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은 보통은 4월 28일, 27일 뭐 이때쯤 보통 걸려요. 그럼 생각해 보면 8월 15일, 8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9월 27일까지 한 달하고 열흘 6주 후에 중간고사를 봅니다. 6주, 7주, 6주가 맞겠네요. 헐. 이렇게 빨리 보는 그래서 거. 저희 영어 수학은 지금 2학기 진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 방학 딱 끝나면 쌤들이 시간 없다. 진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지내고 나면 기말고사가 코앞이야. 그러니까 또 저희 중간 끝나고 얼마 못 놀았어요. 중간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9월 말이잖아. 그럼 9월 말에 10월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12월 달까지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중간에 추석이 있죠. 주석, 추석 좀 지나고 나면 미쳤어? 아이 미친놈아. 너기석, 주석. 재미없어. 네? 무슨 소리야? 나는 진짜 그렇게 나도 하니? 그렇게 들었어. 진짜 놀랐네. 뭐가? 애매한. 재미없다 뭐를 애미 없다. 진짜로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진짜였는데 진짜 정확해. 닥쳐. 자, 너네가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추석 끝나고 바로 또 기말이 들어와요. 그래서 추석쯤 그냥 추석 때까지 그냥 대충 공부하고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 좀 해야지라고 하면은 시험이 늦어요. 한 달도 안 남은 상태. 그러니까 아니, 이런 한 말. 달도 안 남은 상태라고요? 그럼 시간 많은데요. 새끼는 기말고사가? 이번에 몇 번 봤어. 네? 그래서 기말고사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잘 공부 여유롭게 했어 준비? 저 4일 나 되게 여유롭게 했는데. 저 전날 밤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 5시까지 공부하다 조졌네 하고 잤는데. 이거 딱 한 달 하다 보니까. 야 근데 그렇게 해서 막 하나씩밖에 안 틀렸어요. 일단 기말고사 저기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렇게 준비하면 끝장난다. 아이 그렇게 안 하죠. 이번엔 제대로 해야죠. 자, 고등학교 때는 내신 준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하루에 24시간 공부.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준비라고 할 게 있어? 그냥 항상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항상 거야. 공부해야지. 진짜 항상 거짓말. 기말하는. 그냥 서른 날 갈 것도 그러면 없어. 공부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지. 학기 초에는 열심히 해. 뒤로 갈수록 힘들어. 분명히 1학기 때 중간고사 볼 땐 여학생과 남학생의 점수차가 별로 없어. 저 엄청 나는데요. 근데 2학기 기말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중학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은 괜찮아. 어차피 다 그렇잖아. 수학하고 영어는 다 학원들 다니고 있으니까 학원에서 강제로 시험 대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근데 역사 이런 거는 남자애들은 진짜 막 거의 폭탄의 수준에 가까우게 받게 돼요. 네? 전 사실 여자애들. 저희 학교는 남자들이 점수를 공부 받게 훨씬 된다고. 잘해요. 현재 점수예요. 진짜 가보면 왜냐면 여학생들은 보통은 남학생과 좀 달리 대부분의 우리가 모든 거 여학생들이 모든 남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상 보통은 남학생들은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뭔 생각을 하냐 아 좀 힘들다 뭐하다 라고 하고 친구 옆에 있는 새끼들이 야 PC방 가자 하고 하면 PC방 가고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죠. 스토리는 보면 근데 좀 다르면 그 누가 건질렸냐 근데.
자, 누가 닥쳐. 꼰질렀어. 정미선도 꽁치. 우리는 보통은 정미선 어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여학생들도 코인 노래방 가고 먹는 걸 먹으러 가죠. 근데 여학생들이 코인 노래방 가서 뭐 노래 부르고 하고 해봐야 보통 한 2시간이 한계입니다. 목이 아파서 오랫동안 못 불러요. 그래 웃잖아. 남자애들은 코너 안 한계가 갔어? 근데 남자애들은 방에 5시간 이렇게. 닥쳐. 지속할 수 있죠. PC방에 가시면 1시간 하면은 한 두세 게임 했죠. 1시간 하면 살짝 한 5분 아니 한 4분 남아서 충전 30분 충전하고 하다 보면은 개 많이 지나요. 한 시간에 한 게임이죠. 남학생들은 이제 PC방을 가면 이제 기본 3시간을 깔고 시작한단 말이야. 나 오늘 6시. 근데 그게 7시간 있었는데. 또라이 계속 이제 반복이 돼.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학원 오기 전에 잠깐 하고, 특히나 학원에서 이제 여름 방학 때 겨우 고등학교 애들은 다 무조건 다 특강을 하게 돼요. 너희들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너네 스스로가 사실 불안하게 시작하거든. 이거는 이제 한 번이 사실 대학과 직결이 되는 시험들이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특강을 해. 이게 문제야. 특강을 했어? 공부를 아침에 해서 공부를 했잖아. 뿌듯한 거야. 좀 쉬어도 돼. 이게 난데. 그리고 PC방을 가. 아, 그리고 근데 PC방 학원 안 정규 가요. 수업을 할 때까지 잠깐 1시간만 해야지 라고 해놓고 수업 시간 직전까지 하다 들어오시죠. 그러다 보면 이제 와서 배고파. 배고프다고 찡얼거리고 쉬는 시간도 나가서 밥 처먹고 뭐하고 밥 처먹고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수업하는데 이제 2교시부터 졸기 식곤증. 시작을 해. 졸기 시작을 했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뭐해? 대충 수업 듣고서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숙제한다고 좀 피는데 졸려서 사실상 릴스 보기. 계속 눈은 그 졸라 막 4시간씩 그 4-5시간씩 노트북 그 모니터 보다가 눈이 피로해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하나 가지고 TV 좀 보다가 시간 한 3시간 수석되거나 아니면 잠깐만 엎드려서 자야지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아침이고 뭐 이런 거 이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 최악의 그러니까 저 그러다가 전 근데 남학생들 PC방을 안 잘 하는 것 중에 가요. 하나. 그게 내가 좋은 점. 남학생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조심해야 돼. 그냥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PC방 가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해야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봐. 자, 너네가 홍준이가 사진을 보냈네. 놀러 왔어? 죽여버려. 와 진짜 여친이랑 싸가지 진짜 없다. 아니 여기 돌리다라고 매일 정미선한테 카페. 전화 왔어. 오사카 갔네. 진짜로? 조승우가 읽었었어. 야, 조용히 해. 너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교를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대학교를 가서 뭐 너네 엄마가 그런 얘기들, 너네 부모님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대학교 가면 다 살이 빠지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다 그런 개구라인데 왜 이건 살이 다 빠져? 개구라인데 솔직히 이건 다 개구라인데 대학교 올라가시면 일단은 수업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건 진실이야. 예. 일주일에 수업 받아야 되는 수업 시간은 총 시간 수가 25시간 넘지 않습니다. 오? 그게 가능해요? 일주일 내내 수업 받는 전체 시간 양이 그럼 3-4시간 있네 하루에? 하루에 보통은 한 3-4시간 진짜로. 우와. 오늘 수업이 많으면 6시간이고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최대 짜는 많으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짜는 거지만 최대 많으면 6시간이고 4일 동안 6시. 심지어 없는 날에는 2시간밖에 없는 날도 있고 나중에 너네가 시간표를 스스로 짜기 시작을 하면 주 5일째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주 4일로 학교를 다니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나는 목요일이랑 화요일 빼. 근데 이제 1학년은 안 돼. 월 화요일 월 목요일 빼. 1학년 1학기 때는 불가능해. 1학년 1학기 때는 너희들 시간표가 80%가 짜서 나와. 너네가 그런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80%를 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공 필수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 수업을 다 깔아버립니다. 전공 필수. 너네가 전공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돼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필수 교양 과목. 모든 대학교들은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왜 영어를 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 수업을 깔아놓죠. 그러니까 영어 수업이 하나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너네 교과목을 하기 위한 대학을 전공을 하기 위한 수업들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깔려 있고 나머지 20%를 너네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기본적으로 한 16시간 정도를 시간표를 깔아놓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시간을
뭐 수업을 한 2과목 정도 너네가 신청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가면서 더 2과목이 아니라 3과목이 되고 2학년 1학기부터는 완전히 너네가 알아서 하세요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강 내가 수강 신청하는 거야. 어떤 거 들을 건지. 그래서 막히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망하면 어떻게 해요? 수강 신청. 막히면 안 타는 거예요 지금. 교양 과목 그 전공 과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싹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하니 그 1대 다수. 저기 뭐야 수강이 저거 못 따는 거 수강. 마감되는 경우가 없어요. 전공은. 그리고 마감되는 건 다 교양 과목입니다. 교양 과목 등에서 너네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학교에서 뭐 골프도 가르치고 테니스도 가르치고 해요. 그럼 자기랑 뭐랑 완전 상관없는 거 해도 되죠? 응? 자기랑 완전 상관없는 거 해도 되죠? 교양 과목은 말 그대로 교양이잖아요. 네, 전공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거 이렇게 들을 수 있어. 와, 안 들어도 돼요? 네? 안 들어도 돼요? 교양 과목 안 들으면은 점수를 이제 졸업할 때까지 점수를 다 채워야 되거든. 몇 학점을. 그러면 교양을 안 들으면 전공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가 수학과를 가면 수학과로 다 채운 수학으로만 다 채는 거야 시간표가. 원치 않잖아. 교양을 선택을 하는데 보통 인기 있는 교양은 체육, 체육 교양들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게 테니스와 골프. 왜 보통은 테니스와 골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 보통 골프치와 테니스가 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 하니까. 네, 사실 테니스와 골프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재밌겠다. 근데 요즘에 사실 골프는 배울만 하지. 스크린 골프장이 워낙 많아서 옛날 같지 않고 좀 가르쳐줄 레슨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한데 옛날에는 더 불가능했으니까 지금 옛날에는 더 치열했고 요즘에도 지금 사실 치열해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상한 수업들, 특이한 수업들이 있으면 그 학교마다 유명한 수업들이 있어. 연금술수. 연금술도 뭐지?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강사가 되게 유명한 경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수업을 하죠. 너네가 알고 있는 막 스포츠 스타들이 하는 강의 수업들도 있거든 가끔. 학교 출신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저기 뭐야 누구지? 프로파일러 하시는 분? 그 경찰? 그 범죄도시 나온 그거. 표창원. 표창원도 사실은 옛날 대학에서 원래 강의했었잖아. 그럼 표창원이 하는 프로파일에 대한 것들 하는 거면 사람들 되게 많이 수강시켜고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야. 근데 그때 그렇게 가시면 너네가 진짜 1학년 때는 원 없이 놀게 될 거야. 너네가 원하는 만큼. 겁나 재밌게. 그때 술을 마실 수.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고 게임 좋아하는 새끼들은 진짜 일단 너네는 10시 이후에 게임 못 하잖아. 네. 나 그치. 대학교 1학년은 상관없잖아. 그러면 무슨 짓을 하냐면 학교에서 수업 받고 다음날 이제 토요일날 수업이 없잖아. 그럼 금요일날 애들 맨날 불금이라고 하잖아. 맨날 불금이라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학교 끝나고 애들하고 밥 먹고 2차 가서 술 마시고 PC방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거지. 진짜로. 신세계. 써있는 시간 뭐 플레이 타임 시간이 12시간, 16시간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타임. 애들 이렇게 하다가 멈춰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게임하고. 그럼 파밍 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파밍 켜놓고 그러니까 게임하다 파밍 켜놓고 막 애들하고 라면 먹고 수다 떨다가. 근데 그거 시험 같은 것도 보면 공부나 숙제 같은 거 어떨까요? 레포트 내야 되고요. 시험도 봅니다. 그 시험도 대학교의 시험은 너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좀 살인적인 시험들도 가끔 존재하죠. 오픈북은 있어요. 네? 오픈북이 있습니다. 오픈북이 있는데 오픈북을 시험 보면 너네는 망한 거죠. 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봐도 책에 안 그렇지. 나오는 걸로 내겠지. 아니야. 책엔 있어. 책엔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거. 책에 있어. 구석진 거. 책에 있는데 책에 있는 걸 갖고 쓰려고 하면 한 100페이지쯤 읽어야 돼. 책 그 100페이지 내용을 다 읽어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오픈북을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근데 오픈북을 본다고 했을 때 유일한 장점은 그거죠. 기억이 안 나는 용어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것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오픈북을 보겠다고 하면 너네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는 책을 펴서 시험지를 쓸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픈북을 보면 좋다는 거예요. 망해요. 오픈북 보는 순간 너희들은 망했다. 학교 선생님 이제 대학 교수가 이번 시험 오픈북으로 볼까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을 말려야 된다. 반드시. 아니요. 절대 볼 수 없어요. 오픈북. 선생님은 대학교 다니고 오픈북 한 번도 안 봤어. 오, 운이 좋으시네요. 아니 못 보고 했지. 못 보겠다고요? 아니요 싫은데요 선생님. 교수님 싫습니다. 워낙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 문과 애들은 꼭 한 번씩 시도합니다. 이 어문 계열이나 이쪽 계열 애들은 한 번씩 꼭 시도해. 그리고 오픈북이네, 배째 몰라. 그러고 나서 다음에 뭐 애들 만나면 돼. 그래서 몇 점 받았냐면 D. 망했어. 재수강해야 돼. 이런 헛소리 하고 있죠. 실제로 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재수강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부는 대학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하시긴 해야 돼. 하루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시간씩만 공부하면 A 받아요. 한 2시간밖에 안 했어. 왜냐면 대학교 올라가시면 애들이 그냥 2시간도 공부를 안 하시거든. 아, 1학년 때 완전 놀아 제끼시죠. 근데 그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시면 교수들이 1학년 때 너희들이 공부한 모습을 보잖아요. 전공 교수는 1학년 때 봤던 교수가 2학년 때도 보고 3학년 때도 만나는, 4학년 때도 만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전공은. 그러니까 1학년 때 교수의 얼굴한 교수들한테 내가 공부하는 거를 잘 어필을 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아 놓으면 2학년, 3학년, 4학년도 점수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쌓는 거죠. 그치? 1학년 때 놀아 제꼈고 1학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2학년 걸 들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학습하는 시간조차가 달라요. 너네가 대학교를 들어가시면은 우리 정석보다 그래 뭐 정석 정도 되겠다. 두께는 정석 두께로 A4지로 되어 있는 A4 사이즈로 되어 있는 영어 책을 봅니다. 전공책은 너네가 받아보는 전공책은 80% 이상이 영어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번역이 안 돼요, 왜? 번역본 팔아요. 아니 뭐 쿨한도 아니고 왜 번역을 안 해?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영어, 너네가 수학, 뭐 영어 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알아고. 어쨌든 뭐 이게 뭐 함수는 펑션이라고 써 있잖아. 저게 원래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써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은 함수라고 써 있겠지? 네. 근데 교수는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함수 다른 말로. 그러니까 너네가 말하는 대학교 교수들의 용어는 다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는 이 가를 제외한 건 다 영어로 얘기해요.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수어를 듣고 있는 건지 한글말을 듣고 있는지 영어를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단어는 모두 다 영어인데 한글리시였어. 중간에 다 한글이야. 저는 stupid amazing. 뭐 그런 식이 되거든요. 뭔가 힙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한글책을 보면 교수랑 말한 거랑 하나도 매칭이 안 돼. 그럼 영어책을 본단 말이야? 근데 영어책을 보면 교수가 말한 거랑 단어만 매칭이 되죠. 왜? 교수는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했어. 영어책은 동사가 영어로 써 있거든. 아, 근데 분명히 용어는 영어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말을 보면 그 용어가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 짝퉁해놓고 만들어놓으면 진짜 잘 팔리겠다. 그래서 어렵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냐면 그냥 번역해. 책을. 그냥 번역해. 요즘에는 뭐 이제 팟빵으로 되고 해서 번역이가 더 쉬워졌겠지만 그냥 번역을 하죠. 지금 스스로. 근데 1학년 때 그걸 번역을 하는 걸 습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1학년 때 나왔던 단어가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옵니다. 편하게. 근데 2학년 올라가서 결국 1학년 때 놀아 제끼신 놈들은 2학년 때 올라가서 그 번역을 다시 하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한글의 깊이는 깊어졌죠. 그렇지. 그러니까 번역과 공부를 하려고 하면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공부만 하려면 여전히 2시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시간을 투자하면 2학년 때 2시간, 3학년 때 2시간, 4학년 때 2시간만 공부해도 성적을 낼 수 있어.
왜냐면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렇게 못했어. 1학년 때 안 했으니까 2학년 때 가서 번역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량이 늘어났지. 시간량이 늘어나는데 다시 시간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시간량만큼 공부를 할 거냐? 놀아도 제끼는 그 버릇이 있는데 어디 가겠어? 또 그것도 학습량이 또 부족하게 되고 그럼 3학년 올라가면 또 그게 계속 겪어지는 거죠. 그럼 졸업할 때까지 점수는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졸업하죠. 그래서 보통은 1학년 때 A 찍고 시작하는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A 찍고 끝납니다. 그 대학교는 좀 다르게 고등학교와 달리 중고등학교 달리 등수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선생님이 첫 시험에 1학년 1학기 첫 시험에 과 차석을 했어. 2등 과에서. 과가 몇 명이에요? 학과마다 다른데 선생님 학과는 50명 있습니다. 근데 2등 했잖아. 졸업할 때까지 2등이었어? 1등은 못 지키겠더라고. 한 번 1등이 된 애들은 교수가 보는 것도 또 달라서 쉽지가 않아. 제낄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중간에 있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학년 때 시험 말아먹고 중간 정도 성적을 갖고 있던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국고학생이에요. 그게 바뀌는 애들이 몇 명 안 됩니다. 레퀴.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가서 놀아. 알았지? 제발 좀. 여기서 놀려고 하지 말고. 7번은 풀었고, 그 다음에 또 보이니? 8번, 11번, 19번. 8번, 11번, 19번? 8번, 11번. 그 다음에 어떻게 19해? 자, 8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 fx인데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fx는 x n제곱으로 시작하는 i 정도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1가 조건에 fx를 gx로 나눈 곱과 나머지가 모두 gx 플러스 x제곱이죠. 그럼 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식으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되고 fx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몫이 그러면 gx 플러스 x제곱 나머지도 g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락선이가 똑같이 생겼죠? 얘랑 얘가 똑같잖아. 그 얘기는 이 녀석이 gx 플러스 x제곱으로 나눈다 라고 하면 몫이 gx 플러스 1이겠죠. 맞니? 네. 그 다음에 나 조건에 fx 이퀄 제로의 서로 다른 정수근 나 순간 당황했어. 조건만 보고 알파 베타 구하는 거구나. 자 fx 이퀄 제로 이고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갖는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얘가 x-2 x-알파 x-베타 의 형태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녀석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사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네.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여기 뭐 px 같은 애가 더 붙을 거야. 이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2를 넣으면은 정수근 중에서 2를 넣으면 우리가 얘가 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얘기하는 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f2의 값이 제로라는 뜻이네. 됐니? 그러면 f2의 값이 제로라는 건데 우리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다가
F2를 쓰게 되면 G2 플러스 4, G2 플러스 1일 텐데 그러면 G2 플러스 4의 값이 0이거나 G2 플러스 1의 값이 0입니다가 되시겠죠? 네. 이런 지금 정보 상태를 주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어차피 알파 베타에서 알파 값과 베타 값 중에서 알파 값이 더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냥 알파 베타 값을 특정 지으려고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자, 이 형태의 이제 문항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GX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거지? 최고치 한계수가 1인 다항식 fx fx가 gx 뭐 gx 플러스 x제곱 서로 다른 정수분 2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값을 구하시오. 미체. 뭐라고? 아니고 미친. 해서 미체 했대요.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야. 죽이시죠 오늘. 역시 범준. 길. 미친 범준. 차수가 안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차수가 안 나와 있는데 조금씩. 엄마 야동 그만 봐. 스탑 아직 모르는데.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으나 저걸 어떻게 설명하지? 재밌게. 시원하신 시환이 필요해 보여. 시환을 어떻게 해? 그다 gx 플러스 x 제곱이 하나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거 알지. 뭐 그 한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뭐라는 거? 저뭐한 문자 하나로 치환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돼? 아니 한번 좀 생각해볼게요. 이게 원래 사실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스럽긴 한데 이게 gx가 1차식이고 fx가 3차식 형태를 갖게 되고 px는 제로고 px는 1이 되고 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거든요. 네, 그거를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왜 그러는 거지? 뭐가? 뭐가 이슈? 뭐가? 원래 이렇게 오, 가만히 있어 지랄이야. 가만히 있었다고. 범준이 기준. 범진이 원래 이 가족권에서 보면 이 녀석 가족권에서 보면요 GX의 형태는 얘네가 딱히 다른 얘기를 안 해도 얘가 1로 시작하는 거니까 얘네도 계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식을 할 거고 네. 얘네들의 차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X의 M제곱으로 볼 거예요. 됐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fx가 결국은 gx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제곱 gx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요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이 녀석이거나 이 녀석입니다. 네. 맞아?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하고 아니지 얘는 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i고 이쪽은 x의 2m제곱으로 시작하는 i고 여기는 x의 m 플러스 2로 시작하는 i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n이라고 하는 녀석과 2m이라고 하는 녀석이 같다. 됐어? 또는 n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m 플러스 2가 같다로 놓고 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나라는 게 계속 의문이긴 한데 뭐가 빠진 느낌이지 왜? 뭔가 낚이는 느낌이 있어요. 잠깐만 봅시다. 불남국세. 이게 새로 나온 책이라서 사실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익스펙트 백점. 네, 그렇네요. 조건은 따로 있는 건 아니긴 하니까. 요거를 내가 안 봤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는 게 요게 하나 더 있네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gx를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잖아. 마요. 됐어?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못과 나머지 형태를 띠는데 gx의 차수는 gx 플러스 x 제곱을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네. 맞지? 근데 이 새끼가 gx고 이 새끼가 gx인데 둘 다 gx면 차수가 다를 수가 없잖아.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차수가 다를 수가 없으니까 차수 자체 최고 차항이 사라져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돼 이쪽에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i가 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 됐어? 어디가 그래? 저거 누구요? 너 너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걸 갖고선 gx 형태를 특정 짓고 문제를 풀면 가능할 것 같아요. g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놓고 이 녀석을 fx를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아까 했던 이 녀석을 갖다 집어넣어서 이 녀석의 형태는 bx 플러스 c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1이다 라고 놓고 풀면 되겠네요. 됐니? 네. 그래서 여기서 특정져서 문제를 풀면 될 텐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좋았어. 쓸 게 너무 많네. 어머니가 야. 안 그래도 어머니 왜 안? 조용히 맞아. 계속합니다. 남경이 없어. 자, 이 내용만 갖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바뀔 건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녀석이 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i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시작했단 말이야. 됐니? 네. 그러면 최고 차항 개수가 1이 되셔야 되니까 여기 있는 녀석의 b의 형태가 마이너스로 특정 짓게 돼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원래는. 왜? n가 곱해지면 최고 차항의 형태를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개수의 형태가 1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fx의 형태는
x 마이너스 c의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해진 건 되게 단순하게 아까 여기 했던 이 C가 2네요. 형태에 대해서 본다. C가 2일 필요는 없죠. 그럼 두 가지가 있어. 네가 말한 것처럼 C 값이 2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돼버리잖아. 이 뒤에 형태가. 네. 그럼 여기서 정수근이 안 나오죠. 아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2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 꼴 제로가 되버리는 거죠. 여기가 2를 해를 가질 수도 있고 여기가 2를 해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형태에서 c의 값은 이제 5가 되시는 거고 5가 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가 fx의 형태가 x 마이너스 5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꼴 제로가 되는 이 형태를 띄는 거죠. 여기서 x의 값이 5 여기서 다른 x의 값으로 마이너스 3을 갖게 되는 형태를 갖는 거죠. 2는 안 돼요. 2는 했잖아. 아, 우리가 그네 형태가 이제 2, 알파,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베타를 나타내라고 했는데 알파 값이 작으니까 알파가 마삼, 베타가 5겠죠. 이건 찍는 게또 아 빵을 진짜 얘기했다. 어렵다 이거.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한데 8번, 9번 해달라고 했나? 8, 12, 11인가? 아, 쓰다 월. 가지고 유진이가 쳐다보고 있었어. 나 고마워. 고마워. 아휴 지랄. 문제를 유심히 읽어보시네요. 유신. 나한테 손 줄게. 나 이제 이거 이제 다 필요 있어. 잘못 뜯는 사이가 경우. 다 필요 있어. 자, 앞에 보십시오. 자, 이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세 음실들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곱이 마이너스. 네? 곱이 마이너스. 아, 곱이 마이너스? 그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긴 하겠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일단은 먼저 여기서 근을 하나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근해가 근이 음수다 양수다 이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너희가 배운 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일 때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인수분해 한번 할 겁니다. 털어낼 건데 딱 하나의 모양은 K 값만 보고 얘가 나눠 떨어지는 조립대법을 찾을 거예요. 이 K가 4K를 나눠 떨어지려면 갖다 쓸 수 있는 숫자는 2.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써야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갖다 쓰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16 2K 플러스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로 떨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한 근은 마이너스 2라고 정해진 상태가 됐죠. 와우. 그러니까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8x 2k 플러스 4의 값이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별씩입니다. 판별식은 쓰셔야겠지만 서로 다른 음근이면 뭐뭐 있어야 되는 거냐? 판별식만 써줘야 되는 게 아니었고요. 첫 번째 쓰는 게 판별식이긴 했죠.
그리고 문제 또 그냥 그 세시근이나 세근이 음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서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써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죠. 우리는 4분의 1을 쓸 거고요. 그러면 16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겠다. 이렇게 볼 거고 k 값은 얼마?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원래 두근 합을 봐야 되는데 볼 필요가 없죠. 두근 합은 고정값을 가져버렸으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8입니다. 두근의 곱은 양수. 네. 쓰기는 하자.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두근 곱은 음수, 양수가 돼야 되니까 2k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겠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시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 게 있어. 문제에서 둘이 서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는 거. 서로 다른이란 말을 써놨기 때문에 저기 써 있는 우리가 저 2차식이 마이너스 2의 근을 가질 때는 제외를 시켜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k 플러스 4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식을 혹시 만족시킬 수 있는 k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6 플러스 2k 플러스 4 이꼴 제로가 될 거고 이러면 k 값이 4가 나와버리네? 됐니?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니? 그래서 우리의 실제 결론값은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k 값이 클 것이고 4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클 거고 k는 6보다 작겠습니다. 개수인데요. 정수 k의 개수니까 여기서 세면 되지 그러면. 1, 2, 3, 5, 4개. 4개라고? 마이너스 1부터 아 정수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0, 1, 2, 3, 5 6개. 네. 얘가 오만해. 5개의 개수를 얘가 1개를 갖는 거죠. 이거 답은 양의 없잖아요. 정수는 왜 갑자기? 양의 정수는 4개의 바보야. 왜 4개예요? 1, 2, 3, 5 4개로 하지 않았어요? 5개 해봤잖아. 이거 뭐요? 자, 그 다음에 19번. 네. 됐어. 문제를 5개 했지. 1, 2, 3, 4 A 2 3 아, 5, 4도 적겠다. 그걸 또 뭘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 연구. 영부? 내가 뭘 잘못했어? 6까지 생각해. 아니 6은 안 썼던 걸로. 0. 설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6A가 이제 6B. 오. 이거 B제곱 마이너스 6A. 맞아요. 6B 6B. 오타야 6개야. 바꿔주세요. 치명적 못하네. 네, 치명적이 오타긴 하네요 실제로. 크리티컬. 왜냐면 세근의 합이 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계수의 관계성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돼버린단 말이야. 얘가 8이 돼버린다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의 형태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2 x 마이너스 2b 제곱이 되는 거니까 뭐 나름대로 되게 치명적인 거긴 하죠. 됐어? 네. 근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어차피 최근에 합인 것만 하니까. 인수분해 되나? 될까요? 마이너스 2로 2를 갖다 대면 되나? 인수분해. 성공할 것인가? 되면은 쉬워지고 안 되면 안 되면 험난해지고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죠. 되네요? this is not 내가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0이 뭘 했으면 좋겠다? 를 가진다. 정수. 정수근을 갖는다 라고 하고 서로 다른 이라고 하는 것도 깔고 가셔야죠. 아쉽네. 지금 근은 지금 이 녀석의 근으로서 x는 2라고 하는 근을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냐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b의 제곱은 not 제로죠. 됐지? 그러면 b제곱은 뭐가 되면 안 돼? A 8. 8이 되시면 안 됩니다가 하나 나오기는 할 겁니다. 네. 싫다. 귀찮은 문제인데. 자, 이게 두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오고 알파 베타가 b 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오면은 5요? 1하고 6. 그래서 여기서 애들을 찾는 문제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순서상의 개수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에서 x가 알파 또는 베타 또는 하나 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6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수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수근이라니까 그거 문제가 되는데, 세근의 합심 8. 근데 저거 플러스 2 아니에요? 알파 또는 베타 또는 플러스. 아 이네요. 네. 이거 완전 노가다네. 귀찮네. 이런 걸 특정 짓고 하나씩 자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뭐 많이 노가다는 아니고요. 알파 베타가 지금 보면은 b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의 식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알파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알파가 베타 0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6으로 잡아놓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고 이 형태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맞니? 근데 더해서 6이 되면서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건 3, 3밖에 안 보여서, 그러면 서로 다른 근이 아니잖아. 뭐 잘못 쓴 거 있나? 식 잘못 쓴 거 없는 거 같은데? 답이 어떻게 하면 돼?
거울이다. 어? 세근의 합 A 값은 마이너스 2이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마이너스 2제곱 나눠 떨어지고 문제가 진짜 내가 뭘 잘못 풀었는데 아주 예술적으로 맞아 떨어진 건가? 에이 설마. 야 더해서 8, 6이 되고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수가 존재해? 3, 3 말고 2사는 8이니까 안 되잖아 1호도 안 되고 2, 4. 아 젠장 실수구나 실수하셨네. 미안해 오야. 요. 아, 실수야 그러니까 b제곱 b값이 저거일 필요는 없죠 정수일 필요는 없죠 문제 괜히 쳐다보고 있었네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b제곱이 뭐가 될 수 있냐면 1 곱하기 5가 될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2 곱하기 4일 수 있고요 3 곱하기 3은 안 되죠? 네. 됐니? 원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러면 b의 값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일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일 수 있네요 2루트 5, 2루트 2 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순서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로 고정값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루트 5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수를 계속 내게 하다가 답만 무리수로 나오지라요 정수기나 응? 유리수기나 어? A 값이 마이너스 2인 거 맞고요. 근데 왜 A, B의 값이 0인 경우가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2루트 2인 경우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비제곱이 8이면 안 되죠. b제곱 8이면 안 된다 말. 아 우리 B제곱 8이면 안 된다고 써놨구나. 진짜 똑똑인데? 그럼 얘가 안 되네. 역시 올백. 고마워. 이렇게 지우고 있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얘하고 빠지는 거고. 하나 안 쓴 게 있네. 0 곱하기 6안 썼네. 그래서 마이너스 2,0 두 가지, 세 가지. 이 없을걸요? 없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저 화장실 네, 그럼 12번 다른 거 질문 있니? 12 쪽에서 13장의 연습 문제를 숙제로 드릴 거예요. 일단 해보셔야 돼.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는 13장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16장도 같이 나갈 겁니다. 물론 내가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안 쌤 돼. 이름이 혹시 어떻게 돼요? 왜? 이름을 안 해. 궁금해서. 장은광 선생님이신데? 장은광 쌤. 네. 어떻게- 센 거네요. 남자 쌤이요. 우리 학원에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예? 아니야. 아 그 수학쌤 그 초등 우리 집 초등학생. 옆반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초딩에 대해서 초등쌤은 아니야 사실은. 아니요. 뭔 의외에서 우리 학원은 순수 초등쌤은 안 뽑아요. 알잖아. 우리 학원의 초등학교 애들은 제일 낮은 거 배우면 5학년 2학기 정도를 배워요.
그리고 사실 초등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건 다 중학교 과목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우리는 다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보통 6개년도의 학년 정도는 다 가리키셔야 돼. 우리 학원의 특성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리킨다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가리켜야죠. 올라온 거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또 선생님 너네한테 학원에서 6학년 1학기부터 미적분까지 가르치고 있잖아. 뭐가 제일 쉬워요? 뭐가 제일 쉽냐고요? 뭐 하나 쉬운 게 있겠어? 다 어렵지. 뭐가 제일 어렵냐? 라고 하면은 6학년한테 6학년 거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죠. 왜요? 6학년인데 6학년 거 가르친다는 건 애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니까. 근데 6학년에 연산이 되게 많이 나오죠. 분수의 연산 같은 거 다 6학년 때 등장하시는 거거든요. 귀찮은 거 그런 네. 그때 되게 어려워. 짜증나. 6학년 애들이 6학년 거를 배우면 그런 애들 가끔 있어요. 자, 4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잖아. 그치? 그럼 1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선우네. 4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면은요 4에서 2를 빼고 3에서 1을 빼서 2분의 2가 되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 예술이다. 그런 애들은 이게 학년 야, 내려가야겠지. 안 치워. 쌤 진짜 어제부터 내려놔. 저를 쌌어요. 쌌다고. 치우라고. 어제부터? 다 내려놔. 얘 어제 그 심지어 그 펜 그 뾰족한 그거 심 볼펜. 거기 그거 떼가지고 넣어서 팍 했어요. 진짜 겁나 아파. 떼가지고 그 왜 뾰족. 미친 짓을 해? 저 근데 여기 맞아가지고 여기만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쏠려 해가지고 제가 그거 뺏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내가 알라신으로 만들어. 안 나시냐? 알라시. 적당히 해. 네. 하지 마 진짜로. 그것도 학폭이야. 학폭. 신고해. 양도네. 아, 안 돼. 뺐었어. 자, 이글스 오다 있다고. 자 보시면 센 필고요. 센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너희들한테 줬던 거는 내 기억하기로는 C. 126페이지까지 유형 문제를 마지막에 풀었었고 그 다음에 C단계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인가를 해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다 다 해오라고. 해오라고 했었나요? 다 해오라고 했었나? 네. 어차피 다 해오지도 못했겠지만 맞아요. 한 사람 있어? 네. 이야 대단한데. 다 풀었다고? C를?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하고는 8장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팔짱 깨. 네, 8, 9, 10장을 하시면 되고요. 질문 쭉 하세요. 다 받아서 최대한 해보죠. 871이요. 871. 878. 아니 하나씩 할게요. 878 뭐? 아니네. 문제. B분의 A를 소수점 안에 첫째 자리에서 가돌림하면 5가 된다는 것 자체가 4.5보다 크거나 같고 5.5보다 작습니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를 해서 양변에다가 이제 변형을 좀 시켜주면은 9 B분의 2A 11의 관계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2A-5B의 값이 23이라고 했으니까 바꿔 얘기해서 2A는 5B 플러스 23이 되시는 거죠? 형님? 그걸 여기다 갖다 꽂아 넣게 되면 또 B분의 5B 플러스 23 11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대분수 변환 형태로 변형시켜주면 5 플러스 B분의 23이 9보다 작고 11보다 9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를 털어서 여기를 4로 여기를 6으로 바꿔주게 된 다음에 이 녀석의 역수를 취해주게 될 것이고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23분의 b가 될 거고 이쪽이 4분의 1 이쪽이 6분의 1로 바뀌겠죠.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23을 곱하게 되면 6분의 23이 되고 4분의 23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4분의 23이면 4점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는 7호가 되실 거고 옆에 것도 정확하게 안 나눠 떨어지죠? 얘는 3점 얼마냐? 9점도 야, 몰라 귀찮아. 3점 xx 3점. 그러면 우리는 b가 3 4란 소리죠. 그치? b의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23 b 값이 이상 자연수라면 저 5.75 아니에요? 아 5.75구나? 야. 예리해. 그러면 4 또는 5 나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상의 유신이다. b가 4면은 지금 얘기한 거잖아. 4점 5.7로 가자. 아 맞네. 쏘리. 자 b가 4가 된다라고 하면 a 값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2분의 3이 됐어야 되는 거고 2분의 3이 아니잖아. 5, 4면 23 4분의 2분의 43 b의 값이 5가 된다라고 하면 a의 값이 48이니까 24라 소리네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당연히 이때일 거고 a,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120이겠네요. 됐어? 자 또 878원이요. 878 이 문제 What's this? 형님. 이 문제 작년에도 풀었는데 개빡쳤어 풀다가 어? 없애버리는 거. 안돼. 난데다. 아이고 기억나. 아직도 기억나. 이게 이게 뭔데요? 시기 좀 많아. 아 진짜 왜 그래? 시비 무식하게. 왜 그래? 이거 베이식 아니야? 베이식 노래. 맞아. 베이식. 문제에 써있는 거 이제 하나씩 잘 적어야 돼요. PQ의 길이가 x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인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CD까지의 거리는 하나는 여기는 C까지 거리는 9. 네, A에서 P랑 A에서 Q가 X 아니에요? 네, 그렇네요. 오, 틀릴 뻔했어. 오, 몇개 잡는 거? 빠뜨리시야. 파트리샤. 그 다음에 여기는 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사실 없죠. 아, 배고파. 나머지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나머지를 보게 되면 P에서 C까지 거리, A에서 B까지 거리, Q에서 D까지 거리 값이 다 지금 없는 상태예요.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도 다 우리가 길이값을 특정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값을 A, B, 뭐 이 새끼는 C라고 하죠.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돼요. C에서 Q까지를 갈 거예요. C에서 Q까지를 갈 건데 PA를 짓다는 경우와 라고 했으니까 C에서
Q까지를 갈 때 PA를 지난다는 건 A 플러스 EX를 가겠다는 소리죠? 됐니? 그 다음에 BD를 한 번씩 지나간다 라고 하면 밑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니까 21 플러스 B죠. 이렇게 될 거고,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D에서 출발하여 P지점 갈 때, D에서 출발하여 P지점을 갈 때 QA를 지날 거니까 위쪽으로 돌아간다는 소리 있고 B 플러스 EX가 되겠죠. 그 다음에 D에서 BC를 한번 지나가서 이렇게 갈 때는 21 플러스 A일 텐데, 그 다음에 BA를 지나간다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X 플러스 C 플러스 12가 된다고 했을 때 점점 멀어집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됐니? 그래서 원하시는 녀석은 선생님 근데 C에서 출발할 때도 AB를 지나가는 거 같아요. 뭐라고? C에서 AB를 지나가는 거. C에서 PA, BD 하나 더 있구나. BA를 지나가는 거 그러면은 걔는 9 더하기 C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이 지랄 맞은 짓을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됐어요? 네. 그냥 문제는 보자마자 이런 응? 압박 못 풀 것 같은데. 시험에 이거 나오고. 그래서 원하시는 녀석은 지금 자연수 x의 값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a, b, c를 뭔가 다 변화를 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시계에서 a와 b, 지금 a와 b와 c를 동시에 다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꼬락서니를 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짝을 짓고 이렇게 짝을 져서 A를 없애고 B는 없애고 C는 살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X까지 다 동시에 다 없애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럼 요 녀석 두 관계성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C 플러스 9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B는 X 플러스 C 마이너스 12로 쓸 수 있겠네요. 네. 그걸 이제 주어진 정보 여기 있는 값을 다 집어 넣게요. 넣겠는데 넣게 되면 원래는 B 자리에다가 X 플러스 C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1 플러스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C 플러스 9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그대로 써야겠네요. 플러스 C 플러스 12 네, 저 400도 아니에요. 네? 맨 앞에. 아 EX가 빠졌구나. 뒤에 EX를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X 보다 보면 여기다 다 C를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C를 그냥 지울 수 있게 돼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3x 마이너스 12 30 마이너스 C 30 마이너스 X 이쪽은 X 플러스 1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 이 녀석을 보시면은 4x가 42보다 작다 이 녀석을 보시면은 28보다 2x가 크다 18보다 크다 아 근데 양옆에 있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원래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A, B, C 순에 있는 애들은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를 하셔야 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원래는 A, B를 하면 등호를 포함한 그 범위값이 나올 거고 B, C를 하면은 등호가 없는 범위값이 나올 텐데 합치면 한쪽은 등호, 한쪽은 등호가 없는 거 나오겠죠. 근데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다 등호 없는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원래 뭐 불가능하고 참고적으로 A, B, B, C, A, C 하면 A, C가 B, C를 포함하는 식이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지금 A, B, C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아니야. 이것부터 정리하고 나서 하자. 헷갈리게 하지 마. 자, x의 값은 10.5 9잖아요. 10인. 네, 10입니다. 이거 이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유진이가 얘기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이 만약에 1번 범위고 얘가 2번 범위고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처리되는 게 이제 3번 범위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1번이 이렇게 나오면 2번 범위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3번 범위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AC를 잡아서 풀게 되면 AB를 갖고 있는 녀석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부등식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또 뭐가 있는 거? 881이요.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응? 배고파서 이게 갑자기 내 냄새 갖고 눈깔 뒤집어. 그러면 자, 이렇게 된 상태고요. 손 좀 내놔놔. 저걸 왜 그러고 있어? 위에 거는 풀 수 있죠? 위에 거는 사실은 딴 거 할 필요도 없고 원래 뭐 나누고 뭐하고 할 것도 없이 어차피 양수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은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요. 그냥 바로 하시면 되고요. 이쪽 풀면은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이쪽 풀면은 x가 1보다 크다가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네. 옛날처럼.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네, 이쪽으로 x 다 옮길게요. a-3x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3a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오! 됐습니까? 얘가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일단은 두 가지 형태가 나올 텐데 A가 3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X가 A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A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X가 A보다 작다가 나오시죠? 맞니? 그럼 위에 네. 거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A가 3이면요 해가 없습니다. 이건 연립방정식 문제잖아요. 연립부등식. 그러니까 이 녀석이 푼 첫 번째 녀석을 푼 요 1번 조건과 지금 두 번째 식을 풀어서 우리가 만든 이 2번 조건에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없다. 그치?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서 이제 해가 없길 바라는 거잖아. 그럼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하나 깔리는 거죠. A 값이 3인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 중에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줄 건데, 첫 번째. A가 3보다 큰데 X가 A보다 크다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1번 조건의 영역성이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I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 없죠? 맞아? 네.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부터 좀 벗어나서 여기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A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X는 A보다 작다인데 A의 범위값이 특정 져 있어요? A의 범위값이 특정이 돼 있냐고? 안 돼 있죠. 안 돼 있잖아. 그러면 3보다 작은데 해가 없으려고 하면 이 녀석이 I2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해가 없는 거 아니야? 됐니? 네. 여기가 A가 될 거니까 결국 A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없는 겁니다. 됐어? 이 조건에 따라서 A 값이 3보다 크면 해가 없는 겁니다. 원래 갖고 있었던 A 값이 3일 때도 해가 없는 겁니다. 이걸 답으로 쓰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시는 거죠. 됐니? 네. 또 다른 거. 883번.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a, b라고 얘기를 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오르고 모두 고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얘는 이제 0에 의해서 얘는 a에 의해서 양수함수가 판별이 되는 건데 0보다 a가 0보다 크다는 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의 부등식은 x가 A 0보다 작다.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의 세 부분을 풀어내시면 되죠. 그치? 네. 그러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2분의 a-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p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얘가 이제 지워지니까 실제로. 그럼 A가 B보다 크다는데 원래 성립하잖아요. 네. 이 녀석의 범위값은 결국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a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됐어? 이걸 만족하는 녀석은 무조건 됩니다. x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얘네들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 잘못 써놨네. 2분의 a-b x고 여기 있는 거 끌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안 붙여줬네. 자, 이러면 다 양수.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여기 있는 거 끌고 와줘야 되니까 a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x는 2분의 a-b보다 크고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가 나오시는 거죠. 됐니? 네. 기억 조건에서 f1,6이라는 건 a가 1이고 b가 6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억 조건에 a가 1이고 b가 6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시작해서 x는 3까지거든요. 됐니? 네. 우리 개수 몇 개? 테니스 정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0, 1, 2 5개 1,6이었죠. 네. 얘는 5라고 봐야 되는 거죠. 됐지? 끝났는데요. 왜? 기억이 1,6이 6이라 돼 있는데 그럼 4번이네. 그럼 4번 끝났는데요. 뭐 싹 다 기억이 들어가 있냐? 이거 아니네. 어. 이거 3.5네요. 안돼 2분의 7이네. 안돼 여기는 거 맞네. 여기는 괜히 없잖아. 기억을 다 떨어진 게 아니었어. 나의 희망이 자, 니은에 쌓이는 거를 갖고 갖다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6 x n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두 번째 걸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6인 거 맞고요. 이쪽은 n 플러스 4가 되시죠. 그럼 아니네. 됐어요? 좋네요. 둘은 같을 수가 없다. 없겠죠. 위에 있는 거 다 배워줘. 이 녀석의 개수는 사실 뭐라고 쓰냐면 n 플러스 5개가 나오고요. 이쪽의 개수는 n 플러스 6개가 나옵니다. 그치? 네. 그리고 마지막에 디귿에 써있는 이형은 2를 빼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3n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2를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여기가 5n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1을 더 빼줘야 된다고. 네. 그럼 니은 터졌어. 그럼 얘는 10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8n의 형태는 101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네. 100일이면은 얼마죠? 12점 얼마인가? 네. 96. n은 12.xxx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맞네. 12까지 되는 거죠. 야 3번. 됐습니까? 3번. 끝? 또 있어? 없어요 제발. 맞아. 네, 마지막. 안돼.
왜? 내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어. 아 배고파. 헝그리. Sorry. 중간고사에 후유증이 났어. 중간고사에 후유증이 뭔데? 아니 사람이 뭔가 피폐해졌어요. 잠을 안 자고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왜 다른 분은 야, 나 끝나고 진짜 한 3일 동안 잠만 잤어. 저 이틀 연속으로 안 먹고 놀러 그냥 갔어요. 그냥 잠만 잤다 눈 뜨고 학원 갔다 다시 잠만 잤어 진짜. 학교 끝나자마자 거의 내집 집에 막 10시에 내 들어오고 집 코가 너무 많이 막혀. 나는 6시간 게임하고 뭐라고? 8시간 갔다 자면 오. 얘는 이제 얘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나눠서 줄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k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음에 안 드네.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다 풀고 얘기해보죠. 얘는 갖다 대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k 이렇게 되실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x 이렇게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1에 2x 플러스 1 2x 플러스 2 유준이 아니 신호가 뭐 말하고 1번 거꾸로 쓴 거 아니고 2번 2번 거꾸로 썼대요. 2번이 뭔가 잘못됐어요. 왜? 마이너스 x 플러스 아 여기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구나. 요. 네. 역시 신. 뭐 x는 k보다 k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제하면은 알라시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k 값이 범위 요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해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만족하려고 하면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위치하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냥 이보다 크네요. 네. k가 2보다 크면 이런 일이 일어나실 거고요. 얘네들도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수직선을 안 그리고 풀긴 좀 어렵다. 원래 우리가 x 갖고 있는 범위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데 1보다 작다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이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k-3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값을 가져야 해를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k-3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크네요. 똑같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있는 녀석도 결국은 1보다 3의 k 플러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얘를 풀어도 k가 2보다 크면은 해를 갖습니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저 간단한데요. 자, 이제 들어요. 아직까지. 좋대요. 얘는 같아도 되죠. 얘는 같아도 되고요. 여기도 사실은 색칠이 되어 있는 범위니까
같아도 되겠네. 얘는 안 돼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되니까 안 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하나 좀 기억하고 가셔야 돼.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 답은 2인 건 알 거고요. 네. 근데 그러면 2가 되면 이 녀석의 범위가 사실 안 나오냐는 거짓말이고요. 너네가 원래 부등식을 나눌 때 양수음수를 판별을 해서 음수인 부분은 등호를 안 주는 거거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쪽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호를 안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붙여도 상관은 없죠. 0일 때. 무슨 소리냐면 얘는 x가 1보다 크면 x-1이라고 쓰고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거죠. 그치? 그럼 x가 1이면 그냥 0인 거예요. 그치? 이거를 그냥 편하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녀석을 포함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준 건데 그치?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상관없어요. 그럼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절대값 문제에서 우리가 범위를 일반적인 문제집 풀이를 쓰면 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도 사실은 다 상관없다. 됐어?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돼도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도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하는 K값이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세 개의 범위에서 다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고 얘네 둘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얘기해 준 거고요. 답은 3번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8장, 9장, 10장은 선생님하고 하시도록 하고 응원쌤하고 원래의 너희들 스케줄상의 너희들은 이게 7월달에 끝나요. 7월달에 원래 끝내는 게 목표가 되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쌤 문항은 130번까지니까 대략적으로 400문제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싹 걷어내고 나면 400문제까지는 안 되고 한 300문제가 좀 안 됩니다. 네, 그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러면 사실 한 달 안에 푸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실제로는 8월달에 1주 정도까지는 아마 이 책을 더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석은 아마 7월 말에 끝날 거예요. 쌤이 한 주 정도 더 밀릴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오늘의 숙제는 쌤은 없고요. 정석만 13장 연습하고 14장도 같이 해오세요. 네? 왜? 방학이죠. 네? 저기 뭐야? 그때 공부하죠. 쌤 없잖아. 그때도 못했는데 no. 그때도 못했는데 그때까지 하면은 겁나 많다 진짜. 알았어. 13장만 해봐. 자, 쉬는 시간 아니고 앞에 앉아. 먼저 풀. 넌 이게 고정하기로 했어. 선생님들하고. 아니, 고정. 자, 지금 문제 풀어. 뭔 소리야? 아니다. 어차피 끝났구나. 네. 좀 있으면 경치까지 기다려. 예. 안돼 소리